아주 은밀하게 비밀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지. 비밀작전이요? 싱싱한 남자한테서 정자 좀 받아내는 아주 단순한 일인데 올챙이 수성작전이라고. 열심히 세워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죽는데요. 올챙이들이 죽기 전에 빨리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 성공했습니다. 올챙이들 죽이지 않으려면 20분 안에 병원까지 가야 돼. 자네는 빨리 병원으로 뛰어가. 네, 알겠습니다. 올챙이 수송작전. 이윤협 단편소설.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 두 여인이 입장하고 있다. 잔뜩 주눅이 든 표정이다. 반면에 신랑 엄마인 항희 씨는 활짝 웃는 얼굴이다. 런웨이가 갈라놓은 양쪽의 하객들을 향해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계속해서 하트를 날린다. 마치 자신이 오늘의 주인공인 양 한껏 즐기고 있다. 조명 덕인지 볼은 더 여리고 탱탱해 보인다. 살집이 좀 있는 편이라서 훨씬 덜 늙어 보인다는 느낌도 들었다. 어깨에 손이 닿는 느낌에 몸을 돌려보니 오 부사장이 서 있다. 경수가 가장 오랫동안 모셨던 직장 상사다. 오셨어요? 좀 늦었어. 여기 앉아도 되는 거지? 네, 식이 시작되었으니 아무데나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이준우 씨는 안 보이네? 경수, 오 부사장, 이준우, 항희 씨는 L그룹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네, 저도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연락을 안 했나 보군. 연락을 했으면 꼭 왔을 텐데. 그러게요. 항희 씨가 깜빡했나 보죠 뭐. 원형 테이블 앞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며 지켜보는 결혼식은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한창 식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하객 테이블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대화가 달구어지기 시작한다. 경수는 스테이크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는 것을 보고 와인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사장도 비어있는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부사장님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글쎄, 나는 과장 발령 났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처음으로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L 개발 시절이네요. 그렇지, 그때는 참 좋았지. 한창 젊을 때이기도 하고. 사우디 근무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건 그래. 다랑공항에 막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확 끼쳐오던 그 한증막 같던 열기. 그 후끈했던 열풍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기만 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지. 그래도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 경수도 사우디 이맘대학 현장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악질을 했다. 오 부사장의 말을 듣다 보니 그때의 그 울렁거림이 다시 올라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카레 냄새도 역하게 머릿속을 적셔왔다. 오 부사장이 스테이크를 썰어서 한 조각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와인잔을 들어서 경수 앞으로 내밀었다. 경수도 잔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응대했다. 부사장님, 그때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사우디 킹사우드 대학 공사할 때 한국에 왔던 무함마드 말하는 거야? 아, 그 친구 이름이 무함마드였죠? 왕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왕족이었지. 당시 우리한테는 그 친구가 왕이나 마찬가지였었고. 부사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킹사우드 대학 건설 현장에 나가 있지는 않았고 본사 해외 업무 부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했지.
당시 회사에서 무함마드에게 여자친구도 만들어 주었던 것 같던데요. 응, 그런 일도 있기는 있었지. 내가 한 건 아니고. 당시 김 상무님이 직접 했지. 자네도 김 상무님 알지? 당시 김 상무님이 직접 했지. 자네도 김 상무님 알지? 네, 저도 김포공항에서 김 상무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일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나도 무함마드 그 친구하고 아주 은밀하게 비밀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지. 네? 비밀작전이요? 무슨 작전이었는데요? 올챙이 수송작전이라고. 올챙이 수송작전이요? 오 부사장은 말을 꺼내놓고 나서는 과거로의 회상에 빠져드는지 고개를 들어서 층층이 불을 밝혀놓은 거대한 샹들리에 쪽으로 시선을 옮겨갔다. 밝은 조명 속에 갇힌 먼지 입자들이 머리 위를 희부옇게 떠다녔다. 이경수 대리는 총무과장 차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사정까지 나와서 발주처에 VIP를 영접하는 자리이니 총무과장이 빠질 수는 없다. 홍보 담당인 이 대리도 어제 오후 관리 담당 강상무한테 불려가서 별도로 지시를 받았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야. 사진 잘 찍어서 신문에 크게 나게 해봐. 사보에도 싣고.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해외 담당 김상무가 눈앞에 나타났다. 건들건들 걷는 동작이 워낙 커서 어디서나 눈에 잘 띄는 사람이다. 총무과장이 이리 늦게 와도 되는겨? 아휴, 죄송합니다. 벌써 와 계셨네요. 상무님, 그런데 비행기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웃는 얼굴로 농반, 진반 던지는 김상무의 핀잔에 총무과장도 적당히 굽히는 자세로 눈치며 넘어갔다. 이대리는 속으로 놀고들 있네 하면서 두리번 앉을 자리를 찾았다. 저만치 벽 쪽으로 소파들이 한 무더기 놓여 있다. 해외 업무부의 오부장과 동대리가 긴 소파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부장과 동대리는 중동 현장에서부터의 콤비다. 오부장은 외향적인 성격이고 동대리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서로 호흡이 잘 맞았다. 성격이 정반대로 완전히 달라서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평들이 오갔다. 동대리 손에는 뭔가 길쭉한 것이 들려있다. 오 부장님, 안녕하세요. 동대리님은 그게 뭔가요? 이 대리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인사하며 말을 걸었다. 아, 이거요? 플랜카드예요. 무함마드를 환영하는. 동대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들어 올려 보였다. 플랜카드까지 준비했어요? 그럼요. 우리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대리님, 이따가 이거 한쪽 끝 좀 잡아주세요. 저는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아, 그러네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겠네요. 오 부장님이라도 잡고 있어야죠 뭐. 옆에 앉아있는 오 부장은 이 대리와 동대리의 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반대편 소파 쪽을 계속 흘끔거렸다. 그쪽 소파 위에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늘씬한 여자가 혼자 앉아있다. 세련되어 보이는 물방울 무늬 투피스 차림이다. 총무과장의 시선도 그쪽으로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과장님, 누구예요? 이 대리가 총무과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미스 김이야. 총무과장이 짧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미스 김이요? 우리 회사 직원인가요? 아니. 총무과장의 대답은 그게 다였다.
이 대리는 궁금증이 더 커졌다. 그럼 누구예요? 알 거 없어. 이 대리는 모르는 게 좋아. 공항까지 같이 차를 타고 왔으면서 알 거 없다니, 모르는 게 좋다니. 이 대리는 이것도 직급에 대한 차별인가 싶어서 기분이 나빠졌다. 그만 포기하고 모른 척 할까 하다가 같은 직급인 동대리 쪽으로 다가가서 최대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동대리님, 저 여잔 누구예요? 동대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김상무님이 모셔온 분이에요. 김상무님이요? 그래도 이대리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소외감 역시 가시지 않았다. 결제를 마친 홍 사장이 오 부장 하고 오 부장을 불러놓고는 담뱃갑에서 담배를 한 개비 뽑아서 입에 물었다. 할 얘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오 부장은 돌아서서 나가려다 말고 그대로 선 채 사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 부장, 그 친구가 검사를 받고 싶다는데 어느 병원이 좋겠어? 사장이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지나가는 투로 말을 던졌다. 검사요? 무슨 검사요? 암 같은 거요? 오 부장은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재빨리 머리를 굴려서 넘겨 짚어보는 게 암 검사였다. 그런 건 아니고 애가 안 생긴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자검사인가 뭔가 그런 거 하지? 네? 네. 오 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일단 입을 닫았다. 섣불리 대답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의사인 사촌 형한테 전화로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알아보고 내일 당장 검사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네? 그런데 사장님, 그런 건 총무과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부장은 일단 총무과를 걸어내놓고 나서 사장의 눈치를 살폈다. 일은 많고 인원은 없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부서의 상황이 아닌가. 오 부장. 사장이 일단 오 부장을 불러놓고 허공으로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오 부장은 눈을 내리깔고 이마에 쏟아질 무언가에 대비했다. 오 부장, 우리 회사 해외 업무부장이 누구야?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해외 고객을 영어도 안 되는 총무과 애들한테 맡기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잔말 말고 오 부장 자네가 직접 진행해. 오 부장은 더 이상 이야기해 보았자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곧장 180도로 방향을 바꾸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비용 지출은 사장실 경비로 떨겠습니다. 뭐야? 이 친구 사장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야? 영수증 다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 예산 항목으로는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부서 경비는 몇 푼 되지도 않고요. 알았어. 그렇게 해. 사장이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대고 왁살스럽게 비벼껐다. 그리고 사장님 차도 계속 무함마드 그 친구가 쓰게 하실 건가요? 그건 총무과에 이미 지시해 놨어. 내가 쓸 차는 따로 준비해 놓으라고. 크라운은 그 친구한테 고정 배치해. 운전기사도 크라운 몰던 그 기사 그대로 딸려보내고. 정액 검사를 해주는 병원은 많지 않았다. 의료진에 대한 평판과 병원의 지명도 등을 고려해서 강북 삼성병원을 무함마드가 검사받으러 갈 병원으로 정했다. 전화를 붙잡고 1시간 이상을 매달린 결과였다. 사촌 형으로부터
와이대 의대를 함께 다녔다는 강북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도 소개를 받았다. 사장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허락도 받아냈다. 오 부장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의사의 협조가 있다 보니 접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피의 검사자가 외국인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도 양해가 되었다. 호텔에서부터 병원까지의 동선은 동대리가 안내를 맡았다. 호텔에서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발한 무함마드가 병원에 도착했다. 10시간 이상을 비행해서 서울에 온 것이 어제 저녁인데도 무함마드는 몸이 가벼워 보였다. 밝게 웃으며 나타났다. 오 부장은 언뜻 무함마드 이 친구가 전혀 새로운 체험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기분이 들떠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 부장과 무함마드가 나란히 비뇨기과 처치실 앞에 섰다. 검사 받으실 분이 이분이신가요? 간호사가 손으로 무함마드를 가리키며 오 부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네, 이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무함마드 씨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러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러죠 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를 따라서 처치실로 들어서자 뒤로 눕힐 수 있는 진료용 의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출입문을 마주보는 벽 쪽으로는 병실용 침대도 하나 놓여 있다. 간호사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비커를 무함마드 쪽으로 내밀어서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받아넣는 신용을 했고 뚜껑을 도로 닫는 동작까지 해보였다. 비커를 올려놓을 자리도 손으로 가리켰다. 헷갈릴 거라고는 전혀 없는 단순한 순서였다. 끝으로 의자를 쓰든지 침대를 쓰든지 좋을 대로 하라고 선심쓰듯 말했다. 간호사는 설명을 다 마치고 문 쪽으로 가려다 말고 한마디 덧붙였다. 비디오도 필요한가요? 네? 비디오요?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네. 오 부장은 간호사가 한 말을 그대로 무함마드에게 통역했다. 무함마드는 고개를 끄덕여서 비디오를 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간호사가 TV를 켜고 비디오 테이프를 밀어넣자 곧장 신음소리와 함께 2대1로 뒹구는 화면이 나타났다. 오 부장은 한급히 눈을 돌리고 간호사를 따라서 처치실 문을 나왔다. 간호사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처치실을 나온 오 부장은 비뇨기과 앞에 소파에 앉아서 무함마드가 무사히 일을 치르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면 잘 되어가다가도 확 죽어버릴까봐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자 할 수 없이 처치실 문을 가볍게 2번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무함마드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멋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잘 안 된다고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내일 다시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안 될 거야 뭐 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슬쩍 곁눈으로 살펴보니 무함마드의 바지춤은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다. 포기한 지 이미 한참이나 지난 느낌이었다. 무함마드를 처치실에서 데리고 나와서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라운 승용차에 태웠다.
무함마드가 오 부장에게 지금부터의 오늘 일정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무함마드의 올챙이들이 정말 피곤했던 건지 낯을 가렸을 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대리, 성공했어? 오 부장은 신호음이 떨어지자마자 동대리를 채근했다. 아니요, 아직. 동대리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았다. 그 친구 진짜 고자하냐? 오 부장은 올라오는 짜증을 사귀지 못하고 그대로 뿜어냈다. 열심히 세워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죽는데요.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 죄 없는 동대리가 열심히 그 친구의 변명을 대신하고 있다. 오 부장은 공연히 동대리한테 짜증을 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고는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꼭 병원에서만 채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올챙이들이 죽기 전에 빨리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오 부장은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동대리한테 자신이 생각해낸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에서는 채취가 안 되겠네. 호텔로 한번 데리고 가봐. 호텔룸은 느낌이 다르잖아. 담당 의사한테 먼저 얘기해놓고. 근처에 코리아나 호텔하고 롯데 호텔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 친구가 고르게 해. 코리아나 호텔이 더 가깝긴 하지만 차로 이동하면 롯데 호텔도 금방이잖아. 네,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정하겠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오 부장은 소화기를 내려놓고 탕비실로 향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흥분이 쉬 가라앉지 않을 것만 같았다. 강북 삼성병원까지 깍듯이 모시고 가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시켜 주었고 복도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대리한테 마지막 절차만 맡겨놓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마지막 절차를 동대리한테 맡긴 것도 사장이 알게 되면 싫은 소리를 퍼부어댈 게 틀림없다. 뒤로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쉬운 일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그런 경력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더 힘든 일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 이제 좀 쉬라고 놔두는 법이 없다. 그게 조직의 생리다. 사우디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 1983년 5월이다. 2달 전이다. 그런데 새로 발령난 곳이 해외 업무부다. 사우디나 해외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뛰어다녀야 하는 부서다. 건설부에 가서 매달리고 해외 건설협회에 가서 사정하고 해야 되는 일이다. 2년의 사우디 근무는 그야말로 악전고투였다. 회사 최초의 해외 사업이자 첫 번째 중동 현장이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같이 맨땅의 헤딩이었다. 현대, 대림, 동아 같은 선두업체들은 1960년대부터 일찌감치 해외로 나갔고 그만큼 해외 사업, 해외 공사의 경험이 풍부했다. 반면에 엘개발은 중동 붐이 일고 나서 뒤늦게 해외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입찰에 참여한다면서 비교가 뭔지도 모르고 허둥대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급하게 해외 조직이 꾸려졌다. 사무직은 L화학, L전자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많이 건너왔고 기술직은 대부분 해외 공사 경험을 가진
외부 인력을 채용했다. 부장님, 롯데호텔로 옮겼습니다. 그래? 병원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낫지? 이제는 채취가 되겠지. 네, 이번에는 되겠죠 뭐. 비디오도 틀어주고 나왔습니다. 잘했어. 성공하게 되면 제가 들고 뛰겠습니다. 밑에 택시도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잘했어. 동대리가 수고 좀 해. 무함마드가 이번에 서울에 온 건 처음이 아니다. 세 번째 방안이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가 서울을 택한 것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에는 L 개발이 있지 않은가. 자신이 숨통을 꽉 틀어지고 있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미쓰김이 한국에 없다면 무함마드가 한국에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존스 홉킨스 병원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많다는 사실을 무함마드가 모를 리 없었다. 1983년 L 개발이 사우디에서 킹 사우드 대학 공사를 수주했다. L 개발이 중동에 진출해서 독자적으로 따낸 첫 번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였다.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시작되자 홍 사장이 무함마드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왕족이면서 건설 공사의 총책임자인 무함마드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다.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을 올려서 제때제때 기성금을 받아내려면 그 친구 만년필촉이 군말 없이 쓱싹쓱싹 움직여 주어야만 가능했다. 인샬라 한마디 던져놓고 팔짱을 끼고 있으면 답답하고 속 타는 건 우리뿐이었다. 홍 사장은 한국에 온 무함마드에게 여자친구까지 만들어 주었다.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외제차인 사장 전용 크라운 승용차도 매일같이 동원시켰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쓰김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무함마드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바로 구워 삶아버렸다. 무함마드는 미쓰김을 보기 위해서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한국을 재차 방문하기도 했다. 미쓰김을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불러내서 따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렸다. 사우디에서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 무함마드에게도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도 무함마드는 이곳저곳 세계의 유명 도시들을 돌며 미쓰김과의 미래를 즐겼다. 미쓰김도 돈 많은 무함마드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무함마드가 세 번째 부인을 얻게 된다. 유럽을 여행하다가 금발의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무함마드는 돈과 왕족 신분을 앞세운 끈질긴 구애 끝에 그 여인을 사우디로 데려올 수 있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도 상당한 미인이었지만 무함마드는 이국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셋째 부인에게 푹 빠져들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빨리 갖고 싶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무함마드가 세 번째로 한국에 온 진짜 이유였다. 부장님, 성공했습니다. 오 부장이 소화기를 들자마자 동대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성공했어? 정말 수고했어. 오 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차 시도에서처럼 무함마드 그 친구가 또 포기하고 올챙이들을 채취하지 못했으면 이번에도 그 불똥이 고스란히 오 부장 자신에게 튀었을 게 틀림없다.
오 부장, 자네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싱싱한 남자한테서 정자 좀 받아내는 아주 단순한 일인데. 지난번 1차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 홍 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다. 믿거니 해서 매번 자기한테 힘들거나 귀찮은 일을 떠맡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이라도 좀 곱게 하면 어디가 덧나나? 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이제 들고 뛰어야지. 올챙이들 죽이지 않으려면 20분 안에 병원까지 가야 돼. 네, 출발합니다. 모하마드 그 친구는 크라운 기사한테 맡겨놓고 자네는 빨리 병원으로 뛰어가. 네, 알겠습니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택시가 을지로를 만나자 우회전하여 을지로 1가 교차로까지 내달렸다. 동대리는 자신의 체온이 올챙이들에게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수건을 꺼내서 손에 든 비커를 감싸쥐었다. 입으로는 계속 택시기사를 재촉했다. 빨리, 최대한 빨리 강북 삼성병원 비뇨기과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올챙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다. 을지로 1가 교차로에서 종로 1가 방면으로 좌회전했다. 그러고는 잠깐 가다가 우회전하고 또 잠깐 가다가 우회전하여 다시 을지로로 꺾어들었다. 돌고 돌아서 을지로의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한 셈이다. 시청 앞까지 달려가서 남대문 쪽으로 좌회전했다. 그러고는 덕수궁 쪽으로 직진해서 또 내달렸다. 덕수궁 길을 달리다가 회전 교차로인 로터리가 나오자 2시 방향으로 돌아서 정동길로 들어섰다. 이제 똑바로 직진하기만 하면 된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손에 든 비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비뇨기과 앞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정확하게 15분이 걸렸다. 간호사가 빙글빙글 웃으며 비커를 받아들었다. 동대리는 다시 몸을 돌려서 1층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달려내려갔다. 부장님, 병원 도착도 성공입니다. 그래, 동대리, 정말 수고했어. 아닙니다. 수고야 뭐. 무함마드 그 친구가 있죠. 저야 뭐 들고 뛴 것밖에 없는데요 뭐. 그 친구는 아마 벌써 미숙임하고 만났을 거야. 부장님, 저 사우나 좀 하고 들어가도 되죠? 그래,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천천히 들어와. 그랬던 거군요. 정말 올챙이 수송작전이 많네요. 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 하라고 하면 다 사표 쓰고 말걸. 그런 일은 아예 시키지도 못하죠. 오 부사장이 잔을 들어 올려서 와인을 더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수도 오 부사장을 따라서 똑같이 잔을 들어 올려 보였다. 경수는 오 부사장이 중동 현장에서 근무할 때 맹장염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아마도 이 일에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모두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대놓고 떠들 일이 아니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 친구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야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지. 이미 첫째 부인도 아이를 낳았고 둘째 부인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니 검사는 해보나만 하였던 거지. 네? 경수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친구 괜히 급했던 거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여쁜 새마누라한테 빨리 자기 아이를 갖게 하고 싶어서. 올챙이 수송작전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 부사장이 내놓은 분석이다. 경수도 머리를 끄덕여서 오 부사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그래서요,
셋째 부인이 무함마드의 아이를 낳기는 했나요? 글쎄, 그 얘기는 못 들었어. 그 뒤로 나는 L그룹 기획조정실로 발령이 나서 L개발을 떠났으니까. 그때 자네도 나랑 같이 옮겼잖아. 오 부사장이 그런 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수는 와인을 홀짝이면서 무함마드의 생각을 짚어보았다. 무함마드 그 친구가 미스긴 보러 오려고 수 쓴 거 아니야? 제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 아랍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샬라다. 우리가 찾아가서 기성금은 언제 나오느냐 하고 물으면 그들은 인샬라 한마디 던지고는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다. 그런 그들과 줄다리기 하면서 우리는 정말 힘겹게 달러를 벌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이만큼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을 중에서도 을이었다. 오일머니가 쏟아져서 돈방석에 앉은 아랍인들은 한껏 콧대가 높았고 경제개발을 위해서 달러가 절실했던 우리는 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오 부장이 수행한 올챙이 수송작전쯤이야 애교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막무가내 전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다. 생소하기만 했던 이슬람 문화도 우리를 힘들게 했다. 타 종교인에 대한 그들의 아나무인과 배타성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었다. 무슨 일에서건 인샬라 한마디 던지고는 그만이었다. 그런데 숨막히는 무더위가 365일 계속되고 있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거센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인샬라만 외쳐대는 그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다. 그들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무엇이든 인간의 뜻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늘어나면서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건설업체에 발주하는 일도 증가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건설공사의 감리만큼은 꼭 미국 회사나 유럽 회사에 맡겼다. 우리는 서구인들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원칙주의나 동양인에 대한 우월의식과도 싸워야만 했다. 아직은 우리의 기술 수준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우리에게 대충대충 문화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었다.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서 서독에 파견되었던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의 눈물겨운 사연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들의 고달팠던 이국 땅에서의 삶은 자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중동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고생했던 현장의 기록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굳이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또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편한 것만 찾는 요즘 것들 하고 훈계하는 말도 공허할 뿐이다. 어차피 역사는 선배들의 희생 위에 쓰이는 거니까. 경수는 자신이 보았던 근로자 송출 장면들이 떠올라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사우디로 떠나는 남편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창문틀에 매달려서 종종 거리던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부옇게 흐려진 채 다가온다. 1년만 기다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겠지? 엄청나게 뜨겁고 무덥다던데. 애처로운 표정들이 창문을 타넘기라도 하려는 듯 아우성이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꿈이나
오부장의 꿈이나 경수 자신의 꿈이나 그리고 아랍인들의 꿈이나 다 한 가지였다.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쳐도 좋을 살라 말리쿰. 런웨이 위를 힘차게 행진해서 걸어 나오던 신랑이 환하게 웃고 있는 신부를 번쩍 안아올린다. 박수 소리가 식장 안을 천둥처럼 울렸다.